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저희 교재 중에 전산회계 2급 기출 문제를 제가 교재에 수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4회 가장 최근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시험에는 어떤 방식대로 형태는 어떤 형태대로 출제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 이론 시험이 있고 실무 시험이 있어요. 자, 이론 시험이 15문제 곱하기 2점씩에서 3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무 시험이 70점입니다. 물론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을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104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 15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실까요? 혼합거래에 속하는 거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에는 교환거래가 있고 손익거래가 있고 혼합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 증감,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만 증가를 한다든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거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손익거래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중 1거래 하나와 수익과 비용 중에 1거래 하나가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손익거래라고 하고요. 그 다음 혼합거래라는 것은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용되어 있는 거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나옵니다. 1번은 비용이죠, 여러분들.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수익과 비용 중에인 비용이 하나 발생했고 자산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손익거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비품을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비품은 자산이고 구입을 했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 미지급금이 발생한 거죠. 즉 부채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여러분 카드 대금 청구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만 나왔으니까 이거를 교환거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현금이 나옵니다. 자산의 증가죠.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본금이라고 하죠.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면 자본금.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자본금의 증가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비용과 수익을 발생하지 않고 자산, 부채, 자본만 발생했으니까 이걸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단기 대여금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산인데 현금으로 이자를 받았으니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채권을 받았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이거는 되겠고요. 그리고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이자 수익은 뭐가 발생한 거죠?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 둘만 본다면 교환거래고 이자 수익과 자산의 증가와 본다면 이거는 손익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환거래, 하나는 손익거래가 있으므로 이걸 우리는 모두 합쳐서 혼합거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거래 결합관계, 제가 계속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래 판료서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1번도 솔직히 거래 판료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 연결해 보면 1번은 비용이 발생이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또 맞는 거죠. 자산의 감소가 대변적으로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가 차변적이고 부채의 증가가 대변적입니다. 맞죠?
그런데 3번이 틀렸네요. 자본이 증가가 아니라 차변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자본의 감소가 와야 되겠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3번이 답이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중 기업 결산일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손익계산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여 내셔야 되겠고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적어야 될 것은 수익과 비용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금은 부채에 해당되고 선급비용은 자산에 해당되고요. 미지급비용은 역시 부채이고 기부금이 비용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은 일정한 시점, 반드시 일정한 시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일정 시점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거고 일정 기간이라고 했을 때가 손익계산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은 맞는 거죠. 재무상태표니까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 즉 자산부채 자본을 함께 구성요소로 갖고 있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의 기초자본과 12월 30일의 기말자본을 둘간을 비교해서 단기순이익과 단기순손실을 구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다면 차변에는 자산을 적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옮기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한 거 맞는 거고요. 그럼 4번이 틀렸는데요. 우리가 유동성이 어떻게 하죠? 큰 또는 높은 이렇게 하죠. 큰 순서대로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낮은 순서가 틀린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기말에 현재 대손충당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해 1월 1일 기초에 대손충당금이 15만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대손충당금 잔액과 상기하였던 외상매출금 그랬어요. 이걸 회수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분계를. 자, 차변에 원래 이건 대변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대변인데 회수를 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제가 적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대변이므로 자, 이 15만 원과 20만 원은 같은 대변 같은 변에 있으니까 더하기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대손충당 잔액은 여기까지 여기 두 번째 줄까지 본다면 현재 대손충당 잔액은 35만 원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1%를 설정한다. 이건 기말에 설정하는데요. 자,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까? 기초가 1,500이고 기말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기말 현재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기말의 매출 채권 1,000만 원 곱하기 1%를 하면 10만 원이 나오죠. 자, 이 10만 원이 바로 기말에 설정할 대손충당 잔액이네요. 그러면 뭐 굳이 이건 앞에 거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으로 하는 게 맞겠죠.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우리가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걸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요. 1번을 읽어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매입가격뿐만 아니라 매입 운임 등 부대비용을 그럼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포함해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1번은 맞고요. 2번은 선의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거,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는 가정하니까 네, 선의선출법이 앞에 말은 맞고요. 그래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구하는 방법이다 했으니까 2번 설명도 맞는 겁니다. 자, 3번은 후익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나중에 판매한다. 아, 이게 틀렸군요. 여기가 선출이죠. 그래서 나중에 구매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설명이 틀렸다. 자, 4번은 개별법은 매입 단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가격표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매출원가나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고 3번이 보기의 설명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당해년도 기말재고가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말재고액을 잡은 게 가대 계상됐다는 것은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무슨 공식이 있냐면 매출원가 공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있었죠. 여기에 당기순 매입액을 우리가 합산을 하고요. 포함을 하고 이걸 포함한 금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이란 걸 우리가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입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기초상품 재고액이 10,000원이고 당기순 매입액이 40,000원이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10,000원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10,000원과 40,000원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0,000원이 매출원가인데요. 지금 여기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10,000원이 있고 40,000원이 있고 근데 기말재고액을 1,000원만큼 과대 계상했다. 그럼 10,000원보다 11,000원으로 적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는 39,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재고가 많아진 만큼 매출원가가 적어지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적어져야 되는데 4번이 보니까 매출원가가 1,000원만큼 과대가 들렸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매출원가가 가소계상된다. 이렇게 되어야 맞겠죠. 자, 그 다음에는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하면 그랬어요. 자, 여러분 판매용이면 재고자산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다. 그럼 이거는 업무용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형자산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가에는 재고자산, 나는 유형자산.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9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 정해법이 있었죠. 정률법이 있었죠. 연수학계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균법은 감가상각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이거는 없는 방법이다. 자, 10번입니다.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기에 지급하여 매입 할인을 받았다. 그럼 매입 할인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총 매입액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세 가지를 차감해 주라고 그랬죠.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하고 또 매입 환출하고 또 매입 할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빼주면 바로 순 매입액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매입 할인을 뺀다. 이 금액을 빼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매입액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순매입액이 줄어든다. 그러면 감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결산 시 선수이자. 자, 여러분 선수가 들어가면 이건 내년 거, 그러니까 차기분을 말합니다. 이거는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에 대한 이자를 선수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이자에 대해서 분개를 해보면 차변회가 이자 수익이고요. 대변회가
선수이자가 됩니다. 즉 이걸 우리는 선수 수익이란 말로 표현하죠. 이게 그러면 이거는 수익이 감소가 되고요. 차변에 있으니까 수익이 감소고 선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은 부채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요. 이 분계를 누락했다고 합니다. 빼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적었을 때는 분계를 했을 때는 차변의 이자 수익이 감소해야 되고 했는데 누락했으니까 반대로 어찌 될까요? 수익이 증가되겠죠? 또 부채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부채가 감소.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본 구성 내역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자본거래일 때 구성하는 거하고 손익거래를 구성할 때는 다르죠. 자본은 글자 그대로 회사의 자본과 관련된 거고 손익거래라는 건 영업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본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앞에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거래는 1번과 2번과 4번이 되는 거고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과 손실이 나오는 거니까 3번이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단기에 추가로 출자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추가로 출자한 건 보십시오. 단기에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다. 그러면 처음에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본다면 처음에 개시를 할 때는 5천만 원을 가지고 회사가 출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5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개인 사용하면서 5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건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4,500만 원만 남아야 되는데요. 기말의 자본이 여기서 기말의 자본이 7천만 원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7천만 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4,500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7천만 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중간에 얼마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4,500에서 7천이면 2,500만 원이 어때요? 추가로 출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추가로 더 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 있다는 거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이 7천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포함되는 걸 우리가 기말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결론은 기말의 자본은 순수한 기말의 자본은 6천만 원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제외한다면 그럼 여기가 2,500이 추가 출자된 게 아니라 1,500만 원만 추가 출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한 매출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영업비용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은 영업비용에 해당됩니다. 이걸 차감하고 남는 거를 영업이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치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영향이 미치는 거. 그럼 기부금은 뭐냐?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과 상관없는 비용이니까 해당이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2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그랬으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죠. 차입금은 빌려온 돈이고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영업과 우리가 상품 거래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비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영업을 위한 거잖아요. 판매 촉진 목적이니까
영업을 이해한 거니까 이게 영업의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군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유형자산을 원가보다 장부가액보다 낮게 발생한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니까 영업의 비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입니다.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축물 자산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담이나 공장, 건물, 벽 이런 것 등을 구축물이라고 하는데 자산이고요. 개발비도 자산이죠, 여러분들. 개발비도 무형 자산입니다. 이거는 무형 자산이고. 임대보증금이 틀렸군요. 이거는 우리가 건물을 빌려줄 때 건물을 우리가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단기금융상품은 자산이므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자산의 이론 15문제를 함께 풀어보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실무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실무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실무 시험을 보시려면 백데이터가 여러분들 있어야 되겠죠?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데이터는 여러분들 가온상사 10상사라는 1044번에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장에 가시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론 끝나고 바로 실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제가 2023년 데이터로 여러분들 시험 보기에 의해서 똑같은 파일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자, 이 파일은 지금 여러분 인터넷이 된다면 잠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박문각 출판사를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들어가시던지 해가지고요. 네이버를 들어가셔서 박문각 출판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박문각 출판사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 회원가입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회원가입이 안 되시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에 제가 이 FAT뿐만 아니라 전산회계 1급까지도 제가 데이터를 다 올려놨습니다. 2023년 걸 올려놨는데 박문각 출판사에 가면 학습 자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학습 자료실 위에 상단에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학습 자료실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또는 왼쪽을 보시면 학습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산세무회계라고 여기 나와 있죠? 전산세무회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독공 2023년 독공 전산회계 2급 백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참고되어 나오시죠?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전산세무회계 2023년 독공 전산회계 2급 백데이터가 나오고 여기 첨부 파일이 보이시죠? 여기 첨부 파일이라고 가면 손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손 모양 보이시죠? 그럼 이 손 모양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점점점 보이시죠? 여기에 보이시면 이게 점점점점 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그래서 다운로드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전산회계 2급 백데이터를 받는 데가 나오고요. 자, zip 파일을 바로 클릭을 하시면 여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2023년 전산회계 2급 백데이터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 실행시켜 주세요. 더블 클릭하면 혹시 여러분들 PC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바로 실행이 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PC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인도가 나오면 여기 추가 정보입니다. 여러분 추가 정보 눌러주시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실행을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누르시고
뭐 바로 설치되신 분들이 있고 앞에 자료가 있다면 모든 파일에 적용하고 예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C 드라이브에 우리 여기 C 드라이브 K랩 DB 우리가 이제 좀 사용할 데이터가 옮겨온 곳이죠. 다운로드 된 곳입니다. 바로 K랩에 바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다 되셨다면 여러분 다운은 다 받으셨다는 얘기고요. 다운을 다 받으셨으면 이제 창을 닫습니다. 자, 열려있는 창들은 모두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가온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K랩 프로그램을 쓰시죠? 자, K랩 프로그램을 열어줍니다. 자, K랩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 문구 공부했듯이 여기 회사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회사 등록 클릭하시고 그러면 회사 등록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작업했던 스마트 문구 회사가 나올 거고요. 잊지 마시고 이것만 눌러주세요. 마지막에 F4 회사 코드 재생성하고 예 누르시면 지금 보시죠. 이렇게 자료들이 백데이터들이 쭉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온상사를 풀어볼 거고 다른 회사도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가온상사 나오죠? 그러면 창 닫고 지금부터 회사 코드 옆에 이 도움창키를 이용해서 가온상사를 선택해주고 확인만 해준다면 지금부터 보세요. 여기에 딱 테두리에 보시면 가온상사 개인 해가지고 바로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사 풀어보고 싶은 회사를 여기에 더블 클릭하면 조금 전에 창이 다시 나타나니까 필요한 회사 선택하고 변경만 누르시면 바로 풀어보실 수가 있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여기 가온상사가 나온 거 확인되셨다면 지금부터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은 가온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뉴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이렇게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여러분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자, 찾아보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 등록을 들어가 보니까 이런 가온상사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종목이 틀려 있죠. 사업자 등록증과 보시면 종목이 지금은 컴퓨터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문구 및 그러면 여기서 바로 덮어쓰기를 하시면 돼요. 문구 및 자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바꿨죠? 종목이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 개업년 월일이 틀렸어요. 자, 개업년 월일이 어디 있냐면 찾아볼까요? 개업년 월일이 어디 있지? 개업년 월일이 회계연도가 있고 대표자 있고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아, 여기 있군요. 네. 자, 개업년 월일이 2015년 1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월 9일이죠. 그래서 개업년 월일을 2015년 0309 3월 9일로 바꿔주시고요. 또 관할세무서. 자, 여기 세무서가 관악세무서로 되어 있는데 안산세무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창키를 이용해서 조회합니다. 안산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안산으로 바뀌었죠? 1번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사업장 등록증을 보시고 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방금 바꿔보신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반영을 해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요게 메뉴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로 들어가시고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자 여기 메뉴를 보시고 자 풀어오는 갑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왼쪽에는 자산이 나왔고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차익이 빨간 글씨로 2천만 원 주어져 있지 않나요? 여기 빨간 글씨로 대차 차익이 2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거를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현금의 숫자부터 해서 자본금까지 여기 현금부터 자본금까지 전부 금액을 맞춰 봅니다. 하나씩 맞춰 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정기예금이 틀렸어요.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죠. 그럼 20을 넣고 플러스 2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나 수정했고요. 자, 두 번째는 차량 운반부가 있습니다. 그럼 차량 운반부의 밑에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는데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1,300만 원이 아니라 2,300만 원인 걸 알 수 있죠. 1,300이 아니라 2,300입니다.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외상 매입금은 1,7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걸 고쳤더니 보세요. 차액이 어찌 됐나요? 없어졌죠. 네, 차액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액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도 해결한 겁니다. 자, 한 번 더 정기예금 바꿨고요. 차량 운반부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숫자 바꿨고요. 외상 매입금을 위에 덮어쓰기로 해서 숫자를 변경해 줬더니 차익이 대차 차익이 오른쪽에 차익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맞춰졌으니까 또 끝내시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3번 문제를 갔더니요. 자, 3번 문제의 첫 번째는 여기에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이에요. 여기는 설명이니까 의미 없는 거고. 자, 여기 이제 문제죠. 146번의 상품 계정 과목에 적요를 추가하시오. 이게 시험입니다. 계정 과목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란 메뉴로 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열어줍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여기 나와 있죠.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자, 제가 번호 바로 찾는 법 알려드렸죠. 자, 여기에 101번에 커서를 두고 조금 전에 문제가 여기서 146번이라고 했잖아요. 146번. 그래서 여기에 코드를 101에서 146을 넣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죠? 찾아가죠. 이렇게 146번하고 상품으로 바로 찾아갑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면 현금 적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 적요가 있답니다.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요. 자, 대체 적요 5번에 자, 여기서 그랬으니까 5번이라고 숫자를 넣고 대체 적요에 넣습니다. 자, 상품 그리고 어음 띄어쓰기 잘 하십시오. 똑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여러분 해결이 1번 문제는 해결을 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다음은 가온상사의 시간이 조금 넘었나요? 네, 그러면 잠깐 휴식 취하고 우리가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